이번 동영상은 2차원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저번 첫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는 경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벌크 노드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2차원에서 어떻게 이산화하느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그러면 경계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방향으로 우리가 9개의 점을 지정을 하였고요. G방향으로는 5개의 점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도 델타로 일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경계 조건이나 혹은 벌크 노드냐 바운더리 노드냐에 따라서 4가지 타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서로 다른 색깔들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속이 비어있는 원들은 벌크 노드고요. 이들을 이산화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원들은 호모지니어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이 되고요. 이것은 이 사각형의 수직 방향으로의 기울기 성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파란색 원들은 이 노드들에서 펑션이 0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레드 서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펑션이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의 이 간단한 토익 프로블럼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각형 구조에서 우리가 3가지의 컨택이 있고 그 3가지의 컨택 중에서 왼쪽 위와 아래쪽에 위치한 컨택들은 모두 0으로 바이어스를 잡아주고 오른쪽 위에 있는 곳에만 붉은색으로 펑션을 1로 인가를 한 후 그 상황에서 어떤 값들이 이 벌크 노드에 나타나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 이 동영상에서는 경계 조건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계 조건이 디리클립 바운더리 컨디션과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값을 정해주는 디리클립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이나 붉은색 점들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이럴 때에는 만약에 ix, iy 이런 노드가 있게 된다면 그 점에서의 노드 값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0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1이다 라고만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이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되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일부분을 따다가 그렸는데요. 이것은 왼쪽 바운더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점들은, 검은색 서클들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저 비어있는 서클들은 벌크 노드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 붉은색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적분 구간 혹은 적분에 해당하는 가우스 정리를 적용하는 작은 볼륨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과 다르게 크기가 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와 아래에 있는 노드들과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거리는 델타로 전과 동일하지만 그 거리 두 점을 잇는 그 선의 수직한 그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이상 델타가 아니고 2분의 델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적분한 이 값 자체가 그 전과 벌크 노드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것들의 개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psi 2,j에 대한 항은 전과 다름없이 개수가 1인데요. 하지만 psi 1,j 플러스 1 혹은 psi 1,j-1에 해당하는 항들은
그 앞에 들어가는 개수들이 0.5로 줄어들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 조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제가 자코비안 릴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따지고 보면 이것들이 다루는 면들은 바로 저 붉은색 점선으로 둘러싸이는 사각형의 위쪽과 아래쪽 면 그리고 오른쪽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붉은색 사각형의 왼쪽 면, 결국 노멀한 성분들, 사각형의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성분들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레지듀 릴레이티드 텀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지만 그 중에서도 호모지니어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노멀 방향 성분이 서피스에서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으로 써주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와 유사한 익스프레션들이 이 왼쪽만이 아니라 오른쪽 혹은 위쪽에 있는 그 컨택이 아닌 다른 부분들, 검은색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잘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을 할 때 내가 이것이 경계 노드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벌크 노드를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엣지, 하나하나들의 엣지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것들을 해당하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에다 넣어주는 방식이 선호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